안녕하세요. 2021년 3월 7일 새벽 1시 미국 동부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.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 Supplemental Leverage Ratio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고, 이 Supplemental Leverage Ratio를 설명하려면은 이 은행이 뭘로 돈을 벌고 어떻게 페드한테 돈을 주고 왜 이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 웰스파거가 이렇게 지금 디파짓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뭐가 문제가 됐고 되게 설명하자면 좀 길긴 해요.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 서플리멘탈 레버리지 레이시오 대만 설명을 하려 그래요.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. 그러면은 은행이 사요. 그냥 은행이라고 할게요. 뭐 중국이나 일본도 있긴 하지만 다른 뭐 한국 은행도 있을 테고 하긴 하지만 그럼 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줘요. 네, 맞아요. 정부한테 돈을 주는 거 맞아요. 그래서 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 맞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한 거는 이 은행이 연준한테 양적 완화 시스템을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부한테 산 국채 이거 받았죠? 이걸 다시 이렇게 팔아요. 그러면 이 페드는 이거를 다시 은행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은행에 그 페드에 있는 어카운트 여기 디파짓에 크레딧을 넣어줘요.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도 굳이 자기가 갖고 있어가지고 뭐 돈이 일을 못 하잖아요. 그렇다고 이걸로 레버리지 레이쇼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뭐 여기 자산에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넣으면은 이 은행에 페드의 어카운트 있는데 크레딧을 넣어주면 여기가 또 IOER이라고 그 뭐냐 초과 지급 준비금 그거 있잖아요. 초과 지급 준비금 여기 이자를 받아요. 그게 지금 0.1이다.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영상에서 그 말은 정부가 은행한테 국채를 팔고 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주는 건 맞다. 근데 이 은행이 다시 이 페드한테 국채를 팔아가지고 이 페드가 은행한테 다시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유동성이 정부 한 뭉텅이, 은행 한 뭉텅이. 자, 양쪽으로 이제 더블 됐으니까 팍팍 쓰자. 요게 아니라는 좀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. 또 IOER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올리면 문제가 되냐면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 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0. 뭐한 15, 뭐 한 요 정도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지금 IOER이 0.1이에요. 근데 페드가 이거를 요번 FOMC에서 0.2로 올렸어요.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국채 단기 국채를 사겠어요. 그냥 안전하게 페드에다가 여기 디파짓 넣어가지고 요거는 또 이 서플리멘탈 레버리지 레이쇼에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얘가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페드한테다가 돈을 딱 넣어가지고 나 이거 투자 중이야. 근데 이거를 레버리지 레이쇼에 안 넣는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IOER 0.2로 올리게 되면 굳이 페드는 단기 금리를 손 안 대고도 이 시중의 유동성을 자기 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요번에 그 supplemental leverage ratio가 이 시스템이 이 툴이 연장이 안 되면은 문제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더 이상 국채를 이제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중국이나 뭐 일본이 왜냐면 은행 같은 경우도 이미 막 이 레버리지 레이쇼를 간당간당하게 꽉꽉 채우거든요.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가 돈이 100원 있으면은 이거를 레버리지 레이쇼 3%를 빼고 97을 꽉 차게 돌려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게 그게 주식회사 이런 은행의 역할이잖아요. 이 돈을 그냥 자기 혼자 100 있는데 이 레버리지 레이쇼를 넘어가는 막 무슨 뭐 10%를 10%를 은행이 그냥 현금을 쭉 쥐고 있는다. 그러면 돈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은행의 역할이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 supplemental leverage ratio를 이번에 연장을 안 해주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은행이 이 레버리지 레이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정부 국채 뭐 10년채든 5년채든 30년채든 이거를 발행을 해주더라도 이거를 매수할 주체가 물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니까 누군가는 사겠죠. 하지만 이 응찰률, 입찰률이 예전보다는 더 감소하고 떨어질 거고 그 이 말은 이 10년 국채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로 본 게 IOER이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초과 지급 준비 금리인데
만약에 페드가 지금 0.1이에요. 근데 이거를 0.2로 올렸어요. 그러면 은행 볼 때 이 단기 국채 지금 금리 0.15예요. 이거 살래요? 0.2 이거 살래요? 지금 안 그래도 이 국채는 금리 인상하고 있는 트렌드고 페드가 언제 이제 뭐 2023년 3월 뭐 그렇게 시장 참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하러 사겠어요? 어차피 나 채권 사면 이제 가격 떨어질 텐데 그럼 차라리 안전하게 페드한테 돈을 넣자. 그리고 이 서플리멘탈 레버리지 레이쇼를 연장 안 하게 되면은 이 레버리지 레이쇼 룰에 맞춰 가지고 은행도 이제 국채를 좀 매도해서 깎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을 뭐 깎아주고 매도해주겠죠. 아니면은 뭐 우선주를 조금 더 발행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하겠죠. 그리고 이제 정부 국채 같은 경우 지금 뭐 중국, 일본도 막 안 사준다고 뭐 이런 기사들들 나오고 있고 그럼 은행도 이 국채 매수하는데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거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국채가 정부가 돈을 받아서 이거를 뿌리고 모르겠어요. 이게 정부만 받아서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하게도 이 은행이 이 페드한테 돈을 국채를 팔아가지고 페드가 이렇게 은행한테 돈을 주는 걸로 전 당연히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은 돈이 이게 따블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정부만 받는 걸 생각했다면은 변함없는 거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까지 이 페드의 유동성 공급이 이렇게 막 폭발적이게 증가하지는 않았다. 이런 정도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?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비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부족하게 설명했다면은 그 증권사의 PB분에게 한번 전문가들에게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최대한 답변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. 다음에 조금 더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좋은 밤 되세요.